안녕하세요. 뼈 때리는 동공부입니다. 오늘은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사 내용은 치솟는 생활비에 늘어가는 의료비, 연금만으로 어떻게 사나요? 이러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렇게 노인분들의 사례, 연금을 받으면서 사시는 노인분들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나온 기사라서 한번 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제 채널을 어르신들이 좀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준비해 보았고요. 그리고 좀 젊으신 분들이라도 본인들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며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연금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실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는 서울에 자가를 가지고 있는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자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월세를 사시면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의 얘기고, 한 분은 국민연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은 이제 이덕훈 씨와 임순단 씨, 그러니까 두 분 어르신 부부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만 받아선 못 살아요. 생활비로 쓰기도 모자란데. 서울 성북구 30평대 아파트에 단둘이 사는 이덕훈, 임순단 씨 부부. 겉보기엔 내 집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괜찮은 노후다. 그러나 이 씨 부부 가게의 숨은 문제점은 자산에 비해 소득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다. 두 사람의 고정 수입은 국민연금 42만원, 그리고 기초연금 40만원을 합친 총 82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돈벌이라도 하던 공공 일자리도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고 하고요. 지금은 연금 수입이 전부라고 합니다. 82만원, 상당히 적은 돈이죠, 정말. 그래서 이 집은 과거 살던 낡은 빌라가 재개발된 덕분에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내 집이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씨 부부의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기초생활 수급자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저희 부모님들과 거의 같죠. 젊은 시절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던 6070 세대들은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하는 일에 소홀했다고 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층 중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51.4%나 된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은 노후와 가장 거리가 먼 20대들을 제외하고는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즉 40, 50대보다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후 준비가 더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미 노후가 닥친 세대의 노후 준비가 가장 부실하다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씨는 젊었을 적 두 아들을 키우느라 노후장을 만들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들 둘이면 뭐 어르신들 우스갯소리로 목매달 이러죠. 딸둘 금메달, 아들둘 목매달,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시는데, 저희도 아들 둘이라서 우리 어머니가 농담삼아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80만원으로는 생활하기가 아주 퍽퍽하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30만원에 두 사람의 병원비와 약값을 더하면 고정지출이 최소 40만원이라고 합니다. 관리비 30만원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여기에 뭐 이분들 통신비나 뭐 이런 거를 합치면 아무튼 고정비 지출은 40만원 최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비와 공과금을 추가하면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슬펐는데요. 에어컨은 장식품이 된 지 오래고 겨울엔 안방과 거실에만 난방을 돌린다. 저희 부모님도 지금 한창 더운데도 절대 에어컨 안 켜시더라고요. 20년 된 에어컨 있는데 진짜 안 켜십니다. 습관이 되신 건지 참으시는 게 익숙하신 건지 이런 게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러시죠. 지금 이 돈 때문에. 그래도 겨울 난방비가 월 8만원, 수입의 10%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돌려도. 그래서 품위와 여유 있는 노년도 남 얘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여행은커녕 외식 기억도 아득하다. 이 씨 부부는 여기서 더 돈 들어갈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빚은 없지만, 다행히 빚은 없으신데 이러다 빚을 질 수도 있겠다 싶다고 토로했다고 하십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보시면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으시죠.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 42만원이랑 기초연금 40만원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동자동 주택에 혼자 사는 지만영 씨.
여기가 지만영 씨라는 어르신이고요. 이분은 64세시고 이제 캔을 모으시는 일을 하시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딱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합니다. 평균을 수령하는. 지씨가 받는 국민연금은 한 달에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인 값이죠. 그래서 어렵게 살던 시절 여인숙을 전전하면서도 끝까지 국민연금 붓기를 포기하지 않은 덕에 그나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이 국민연금도 이렇게 받으시고 기초연금도 조금 받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재산이 있으시면은 월세고 자가도 아니니까. 그리고 월세를 30만 원 내신다고 하죠. 거기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아서 의료비까지 추가로 든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혼자 살기에 50만 원 부족하죠. 이거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쓰려고 이런 내용을 쓴 것 같아요. 아마 기초연금을 받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기초연금을 받으신다고 해도 아마 100만 원은 절대 안 될 거니까 모든 받으시는 연금이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월세로 벌써 30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부보다도 훨씬 더 안 좋으신 거죠. 지씨는 밤마다 집을 나서 알루미늄 캔을 줍는다. 그는 1년 반째 캔을 줍는데 요새는 날씨가 추워서 캔이 잘 나오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모으고 모아 일주일에 한 번씩 파는데 뭐 잘 받아야 1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자극적으로 쓰려고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암울한 현실이죠 진짜. 그래서 이분도 이제 기초수급자를 하고 싶었지만 연금이 있어가지고 국민연금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야간 업무도 하시면서 일을 근근히 하시는데 이것도 마지막이라고 하고 생활비는 없고 아직 살 날은 많은데 이 캔 줍는 거는 일주일에 10,000원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걱정이라고 쓸쓸해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식이 라면이라고 하는데요. 참 씁쓸하죠. 그래서 이분도 참 저기 자가인분에 비하면 정말 힘든 거죠. 그리고 이 자가인분들한테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집 줄여서 어디로 가라. 작은데 뭐 원룸이든 어디 살아가지고 부부 둘밖에 없는데 무슨 30평대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물론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평생 살아오신 뭐 한 거처를 옮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금 한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사셨는데 여기서 그냥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평생 살고 싶다고 하세요. 그만큼 정들었고 그리고 주변 인프라도 친구분들도 다 있는 곳인데 그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생존 한계 선상에서 살고 있는 지만영 씨지만 이분도 정말 보면은 거의 극한이죠. 캔 주우시고 막 그 정도 금액으로. 그런데 아무런 노후 준비가 안 된 6070 입장에선 지씨가 받는 국민연금 50만 원마저도 부러운 수입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의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납부한 금액에 소액의 이자를 더해 일심으로 받고 끝나죠, 그냥. 그래서 임종익 씨가 이제 탈락한 경우라고 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아마 이분은 이제 일부 기초연금만 받으시겠죠. 구멍가게를 하며 잠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말았고 식당도 했었지만 장사가 안 돼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대부분 이제 자영업 하신 분들, 사회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10년 이상은 했으니까 국민연금을 넣으신 경우가 많겠지만 이렇게 자영업 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못 넣으신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넣기가 힘드시죠, 현실적으로. 돈을 벌던 시기에 여윳돈이 없던 탓에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 노후마저 불안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국민연금을 계속 부었다면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노후에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면서도 연금도 아무나 내는 게 아니지 않냐. 능력이 있어야 내는 건데 그것조차 낼 돈이 없어 못 냈다고 한숨을 쉬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통계청 이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에 공적연금, 이 공적연금이라는 건 기초연금을 제외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거에서 수급률은 5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절반 이상은 이제 못 받는다는 거죠. 절반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고령층 중 둘 중 하나는 연금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여성분들은 35%에 그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연금에 대해서 어떤가 넉넉한가요? 참 이 연금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를 좀 절실히 느끼고 그나마 이 처음 나오신 부부들은 서울에 집이라도 있어가지고 이걸로 뭘 활용이라도 할 수 있으실 건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정말 또
암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노후에 대해서 조금은 준비를 해야겠다는 경각심이 좀 있으실 거고, 젊으신 분들은 당신들의 이제 본인들의 부모님이 이러한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이 연금, 기초연금 이런 거는 신청을 해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놓치시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것도 자녀들이 챙겨줘야지 모르시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